안녕하세요. GW인스택 대리점 G스택 이강주입니다. 오늘은 GW인스택사의 GPM8310 디지털 AC/DC 파워메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전원을 켜도록 합니다. 장비 전원을 켰을 때 기본 화면이고요. 먼저 파라메타가 자동으로 전압, 전류, 전력, 전압 주파수, 역률, 전류 주파수, 고조파 등이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파워미터는 파라메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로서 지금은 회로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0 전압, 0 전류가 뜨는 것이고, 회로를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실시간 연속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는 지금 설정된 파라메타들에 대한 간단한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압 레인지가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 V 레인지를 눌러서 원하시는 전압 레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600V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600으로 변경이 되었고, 전류 레인지도 필요하시다면은 20A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V 20A가 설정이 되었고요. 이 전압과 전류 레인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600이나 20A의 최대 전압, 최대 전류 레인지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미세하게 값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토를 두시면 되고, 전류 레인지로 오토를 두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측정되는 값을 따라서 파워메다가 자체적으로 내부 레인지를 제일 높은 레인지에서부터 측정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측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레인지를 오토를 두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데이터의 손실 필요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만을 원하시면은 제일 높은 레인지나 현재 측정되는 값의 레인지에 맞춰서 레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보시면 맥스 홀드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값이 측정된 경우에 화면을 홀딩 시키는 기능이고, 모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AC/DC 모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Vmin 값, DC 값, AC 값, AC/DC 플러스. 잘 모르실 때는 그냥 AC/DC 플러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셋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장비 운용에 필요한 설정들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셋업 화면에서 옆에 버튼을 눌러서 이 파라메타, 이 설정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에버리지를 누르시면은 평균 값을 연산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데, 이거는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이쇼, 이 부분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높은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 트랜두서를 쓰는 경우에 전압 트랜두서의 스케일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고, 또는 CT 전류 트랜두서를 쓸 때의 전류 CT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셔가지고 전압 트랜두서보다는 전류 트랜두서를 많이 쓰니까 이것을 ON을 하시면은 전류 트랜두서 CT 비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T가 100A를 측정하고 5A의 2차 출력을 내는 경우에는 100을 5로 나눈 20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크리스를 눌러가지고 이것은 20을 만들기 위해서 인크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20을 설정하시고 엔터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CTB가 설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ESC를 나가 보시면은 20이 그대로 설정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CT를 쓰지 않는다면은 이 20배 높은 값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꺼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하실 때는요. 주황색 화면에서 엔터를 누르셔서 파란색 화면으로 만드신 다음에 화살표 아래 키로 ON에 가서 OFF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오프 되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주파수 필터 끄고 크레스트 팩터 3으로 해 놓으시고, 고조파는 IC 모드로 할 거냐 CAC로 할 거냐, 또는 IC 고조파 측정 기준에서 50차수를 할 거냐 49차수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업데이트 비율은 파워메다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0.1초로 할 것이냐 1초로 할 것이냐, 또는 자동으로 할 것이냐 20초에 한 번씩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설정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그 다음에 화면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가줍니다. 다음으로 파워메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적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엔라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파라메타들이 크게 보입니다. ESC를 눌러서 작은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에 인터그레이터로 이동해 줍니다.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인터그레이터 엔터.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적산 전력이 러닝으로 바뀌고 시간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뒤에 부하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도 0이고 전류가 0이고 전력도 0으로 뜨는데, 지금은 측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만 연결되어 있다면은 자동으로 이제 적산 전력이 측정되게 됩니다. 스탑을 누르시고, 지금 현재는 스탑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스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적산 전력이 종료가 되고 나면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리셋이 되었죠. 그 다음에 화면에 커서가 지금 파란색이 메저에 들어있는데 셋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 방법을 매뉴얼로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펑션은 watt hour, 뭐 이런 파라메타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줍니다. ESC를 눌러서.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서 이 파라메타를 어떤 것을 설정을 하는 것이냐, 엔터를 눌러보시면은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파라메타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파라메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미터는 전압, 전류, 전력 등을 보기 때문에 이 화면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C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시스템을 들어가시면은 한 번 더 ESC, 모델명, 시리얼 번호, 버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손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음으로 그래프에 들어가시면은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측정되는 파라메타를 오실로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측정이 되면은 화면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사용하는 게 하모닉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조파를 측정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조파 전압 비율과 전압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파형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막대 그래프처럼 나올 것이고, 고조파 차수는 1차수로 의미를 하고 있고, 전압, 전류, 전압에 대한 고조파, IC 하모닉 기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웨이브 폼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하모닉을 눌러 가지고 리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현재 50차수까지 이 8310 모델은 측정이 가능한데, 각 차수별 전압, 전류, 고조파, 전압, 고조파, 전류, 고조파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화살표 누르면은 차수가 이제
14차수, 이렇게 50차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50차수의 고조파 그래프가 파라메타들이 한 번에 다 측정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차수를 화살표로 움직이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웨이브 폼에 커서가 있는데 화살표 오른쪽 키를 한번 눌러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고조파 차수가 1차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2차수, 3차수, 4차수 쭉 가서 50차수까지 고조파 막대 그래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ESC를 눌러서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에 부분은 전압 전류를 측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은 측정하는 모드, 장비의 설정, 밑에 부분 인테그레이터는 적산 전력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 메뉴는 이 파란색 메뉴가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시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 적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적산 전력 측정 메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개선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류 측정 단자가 있고 전압 측정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이 외부 전류 CT를 쓰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압은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측정을 하고 병렬로 측정하죠. 전압은 전류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직렬 회로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전류가 파워메다의 측정 범위 20A를 넘어선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CT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CT 가운데 전류 출력을 되는 C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 기능이나 CT 레이쇼로 설정해서 5A 2차 출력을 여기로 받으시면 되고, CT 같은 경우에 전압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압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BNC 단자로 전압 출력을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EXT 1번과 2번이 있는데 10V 레인지와 2V 레인지가 있습니다. 전압의 CT의 전압 출력 범위에 따라서 2V 레인지를 쓸 거냐 10V 레인지를 쓸 거냐 이런 것을 선택해서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 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GPM8310 같은 경우에는 GW 인스택사에서 제조한 ACDC 디지털 단상 파워미터인데 가격에 비해서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뒷부분에 CT 전압 출력을 측정하는 EXT1, 2 단자만 해도 타사 제품으로 옵션을 하신다면은 한 10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랜 통신 옵션만 하더라도 한 8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GPIB 통신 옵션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옵션 가격만 놓고 보신다면은 한 80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이야기드린 적산 전력 기능과 여기 그래프에 고조파 하모닉 옵션만 하더라도 약 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10 제품은 가격이 400만원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통신 옵션 2가지와 CT 전압 출력 옵션과 고조파 측정 기능을 다 한다면은 한 30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 기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치는 실제적으로 400만원이 안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약 650에서 70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ACDC 디지털 파워메터 측정 기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압 전류 CT 옵션도 써야 되고 고주파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